네, 추가 영상을 에, 찍어야 되는 이유가 생각이 났거든요.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영상, 그러니까 이 이전 영상 찍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중용이라는 책을 제가 쓰겠다고 얘기했는데,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몇 달 전에. 근데 왜 아직까지도 안 쓰고 있느냐, 책 언제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구독자가 두 분이 계셔요. 뭐 계속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러면서.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용책 그 집필을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늦추고 있는데,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까먹었고요. 또 하나는 이 그림을 제가 뭐 재료비 10만 원 받았는데 며칠 후에 이 그림을 준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저한테 뭐 100만 원에서 뭐 거의 지금 많이 사신 분은 거의 뭐 500, 800, 그 다음에 2,500만 원을 저한테 주고 그림을 기다리는 분도 계셔요. 오래전에 뭐 쓴 돈인데 그분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이 그림이 작년 5월 달에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전달하는 거예요. 1년 만에. 그러니까 선물해야지 그러고서 조금씩 한 거예요. 그냥 그 다른 그림들 하면서 1년 만에 전달을 하는 거고, 저 그림도 지금 1년째 그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 예전에 방망이 깎는 노인인가 그 수필에 보면은 기차 시간이 바쁜데 그 시장에 있는 어떤 방망이 깎는 사람이 깎다가 좀 쉬었다가 또 막 뭐 또 담배 한 대 피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조바심이 나고, 그래서 막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방망이를 들고 집에 가보니까 그 아내가 이제 그 옛날 얘기겠죠. 빨래를 할 때 방망이에 깎는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 빨래를 두드릴 때. 근데 이렇게 잘 깎은 방망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, 그 방망이에 대해서 칭찬을 하니까 그때서 그 사람이, 왜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이었나? 아무튼 제목이 가물가물하네. 교과서에서 제가 읽었던 이야기인데, 노인이 중간에 쉬었는가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왜 1년 동안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저한테 이제 돈을 맡기신 분들이 왜 쟤는 이렇게 빨리 그림을 안 줄까? 약간 그 방망이 깎는 노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, 또 저의 그릴수록 그 그림에 대한 안목이 더 생긴단 말이죠. 그러니까는 이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더 그리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리게 돼요. 그래서 이게 그림이라는 것은 완성이라기보다는요, 포기하는 거예요. 멈추는 거예요. 그냥 그만하자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근데 화가는 모든 그림에 있어서 더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. 더 선보고 싶다, 이런 욕구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더 선보다가 이제 그걸 사족이라고 그러죠.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 그 일란 이종수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주물러 터진다. 그러니까 막 만지다가 이게 이 가소성을, 더 이상 가소성을 잃어버린 거예요, 이게. 그래갖고 경화되면서 그림이 마지막에 망치게 되는, 그래서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제 사족이라고 부르죠. 뱀을 너무 잘 그리려다가 보니까 뱀 다리까지 그렸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용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이런 거예요. 책 쓰는 것을 미루는 것에 장점이 하나 있대요. 그게 뭐냐면은 퀄리티가 좋아진대요. 그림도 마찬가지예요. 그림 전달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? 퀄리티 때문이에요. 더 잘 그려서 주고 싶어서. 그래서 조금 더 잘 그려서 주게 되면은 그게 기다릴 때는 마음이 나쁘겠지만, 갖다가 걸어 놓으면은요, 그 화가가 여기 점을 몇 개 찍었느냐가 느껴지게 됩니다. 세월이 흐르면서.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을 거의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를 찍어야 되거든요. 현재 여기 찍힌 거에서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, 그게 이제 굉장히
세월이 걸리고 제가 이제 찍는 지금 예를 들어서 찍을 때 붓이 지금 저쪽에가 있는데 그림 기다리는 분들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제 중형책하고 증명책 출판과 제 돈을 미리 주고 이제 제 그림을 기다리는 분들 보시라고 좀 더 찍고 싶었는데 제가 점 찍는 거 보고요 사람들이 보면 되게 놀라요. 이 그림이 완성되는 속도가 이렇게 되거든요. 점 하나 찍는데 3초에서 5초 걸려요.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 점을 여기서 어디쯤 찍어야 되겠다를 고민을 해요.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는 거죠. 아, 여기 점이 하나 필요하구나. 여기도 필요하네. 또 한 번 봐요. 그러니까 평균 3초, 5초 걸린다니까요. 아주 빠르면 2초. 이 별빛이 내려오는 높이를 여기는 얼만큼 하고 여기를 얼만큼 하지?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찍어요. 그런 다음에 이 노란 별빛이 있으려면 이 위쪽에 또 관련된 이 별빛을 뿌려주는 별이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 무더기 있는데 위에는 또 이렇게 더 많이 찍어주는 거예요. 이게 은하수인데 은하수는 어디쯤 점을 찍어줘야 될까? 이거예요. 그러니까 제 그림 중에서요, 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뿌린 게 하나도 없어요. 다 찍는 거예요. 그 위치를 봐가지고 하나씩 찍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. 그래서 그만큼 그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오래 걸리고 그 점을 이제 우리 지금 저한테 사실 먼저 그림 값을 주시는 거는 그게 후원금의 성격이라고 저는 다 보거든요. 현장에서 그림을 보고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먼저 돈을 주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저는 다 후원자라고 표현을 하고 저한테 매달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. 제가 다 그림으로 다 갚아야 되는 분들이죠. 근데 그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돈을 보내고 그림을 기다리시니까 저는 그 신뢰 자체를 이제 굉장한 후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중용책을 늦추는 것은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늦춰야 된다는 생각까지 했어요.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 두뇌 사용 설명서라든가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 책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꼭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작가라는 게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얘기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, 책에다가. 이제 박근혜 탄핵 당하기 전에 제가 최순실하고 박근혜 얘기를 막 썼어요. 두뇌 사용 설명서에. 막 욕도 하고. 근데 책이 다행히 많이 안 팔려서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가 안 된 건데, 그렇게 제 생각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, 이제 중용이란 책은 저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거시적이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는 좀 순수 인문학책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. 중용책을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속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걱정한다거나 정치를 걱정한다거나 재앙을 걱정한다거나 뭐 기상이변을 걱정한다거나 하는 거를 걱정을 안 한 상태에서 쓰고 싶은 좀 인문학책스러운 그런 책의 느낌이 있잖아요. 왜 실용적이고 정치적인 얘기가 좀 완전히 걸러진 상태의 하나의 그런 어떤 마치 교재로 좀 그 상태로 어떤 토론의 그러니까 순수한 인문학 토론의 주제로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즉 뭐 욕심을 내자면 미래 사회의 고전이 될 만한 그런 책으로 중용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4월 달에 과연 전쟁이 날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학원에서요
영어 단어 그 쉽게 외우기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. 제 유튜브 강의 들어보면은 한국어 어원으로 그 영어 외우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A4 두 장에다가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강의한 적도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영어 정말 분수에 넘는 그런 발언들을 해요. 그러니까 학원에서 영어 단어 강의를 할 때도요. 미국이 이제 미중 전쟁이 있죠. 미국이 북한을 노리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의 패권을 누르고 중국을 이렇게 찢어버리겠다는 그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일 것이다. 뭐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. 이런 얘기를요. 제가 영어 단어 가르칠 때도 했다니까요. 2008년, 2009년 그때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. 뭔가 이렇게 그 생명이 파괴될 만한 그런 불안들이 아직 그 불확실성이 해결되고 남아 있을 때는 그게 제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순수 인문학 책을 쓰고자 하는 거를 방해해 버리는 것이죠. 그래서 또다시 내가 중용책을 쓰다가 전쟁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. 지금 중용을 쓴다면.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 전쟁의 문제가 정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률이 확 낮아진 다음에 중용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. 그렇게 해야지 제가 원래 목적인 이렇게 시사성을 걸러낸 실용성과 시사성을 걸러낸 좀 순수 인문학 책을 이제 좀 쓰고 싶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던 두뇌 사용 설명서라든가 이거 뭐 자녀 교육서잖아요. 그리고 뭐 미래 인문학은 실용서적인 측면이 많거든요. 특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거기다가 미래 이런 특허가 필요해질 거니까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한테 전달하는 막 그런 실용서적이란 말이에요.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이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한두 달 내로 트럼프와 김정은 만날 텐데 제가 그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중용책을 기다리시는 분들 제 심정을 그러니까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을 글로 쓰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예술가적인 작가적인 욕망이거든요. 그리고 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문장이 막 쏟아져 나오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. 나중에 좀 만질지라도. 그래서 제 책에는 좀 오타가 많아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쏟아낸 다음에 이제 막 오타 보기가 싫은 거예요. 다시 읽기가 싫은 거예요. 그거를. 그러니까 반복하기 싫어하는 게 또 예술가의 특성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림도 다 조금씩 바뀌잖아요. 이거 똑같이 그려주세요. 정말 싫어합니다. 그거. 그리고 뭐 제 얼굴 초상화 그려주세요. 이게 싫어해요. 그냥 사진 찍으세요.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복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요즘 현대 예술가들은 다 그래요. 사진이 나온 이후에 예술가들은. 물론 하이퍼리얼리즘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컨셉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. 그건 복제의 의미가 아니에요. 거기서 어떤 물질성에 대한 사유로서의 그 하이퍼리얼리즘으로 가는 거거든요. 복제의 의미가 아니라 사진하고 다른 거죠.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 또 철학이 있는 거예요. 그 안에가. 자, 이 정도만 찍겠습니다. 중용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.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정말 평화협정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지 않고 전쟁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남중국해로 가든지 뭐 대만하고 중국으로 가든지 저기 중동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인도하고 중국 그 접경 지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무튼 전쟁이 아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은 꼭 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한반도만은 아니게끔 하는 그 정도만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정말
순수 인문학 책을 쓰는 데 있어서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진짜 괜찮은 중용책을 쓸 수 있을 것 같다. 그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이사하고 하느라고 시간도 좀 부족했지만은 그런 거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에게 이제 이 그림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주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 빨리 더 잘 그려서 그림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그리고 그런 그림을 주문받은 그림을 하는 틈새 이 그림 1년 동안 그려왔고, 그래서 한 하루만 더 만지고 나서 이제 주려고 하는 겁니다. 이 그림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. 지금 1년 동안 한 거예요.